안녕하십니까, 유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난주 금리 인상 등 빅 이벤트가 많았지만요,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인식을 하면서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줘 향후 반등 국면 전망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오른 2330포인트로 상승 마감은 했지만은 상승 종목이 258개, 하락 종목은 601개로서요. 시장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나쁜 편이죠. 요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하락한 762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장 흐름은 하방 경직 내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아시아 증시를 봐도 일본 증시가 0.5%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이 0.7% 상승했네요. 자, 중국 증시만 1.6% 큰 폭의 약세를 보였지만은 한 8주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주말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를 봐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다우 지수가 2.1%, 나스닥 지수도 1.7%, 독일 증시도 2.7%나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을 평가를 하면은 강한 하방 경직 모습으로 인해서죠, 낙폭 과대에 따른 의미 있는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지난주에 픽 이벤트성이 상당히 많았죠. 수요일 13일날 국내에서는 금통위가 열리면서 처음으로 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지금 금리를 작년서부터 인상을 하면서 2.25죠. 자, 연말까지 세 번을 더 올려서 3%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금통위가 처음으로 비스텝 0.5%포인트 금리를 올렸지만은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0.4%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1.6%나 상승하죠. 자, 또 그 다음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9.1%, 시장 예상치 8.8%를 상회하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러한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오히려 종합지수는 혼조죠. 코스피 지수가 0.2% 소폭 약세인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3%. 그러니까 큰 악재에도 지수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죠? 바닥권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요일에는 또 미국에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전년 동월 대비 11.3%. 그런데도 지수는 밀리지 않는다. 그죠? 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십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왜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칠까? 바로 다다음 주죠. 28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요. 이 FOMC 회의가 열려서 최소 0.75 내지 1%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했는데 안 빠졌다. 그러니까 이 악재는 둔감해지고 또 금요일날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한 1%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 0.9%보다 증가했죠. 상회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로는 그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은 소비가 줄어들 걸로 해서 경기 침체 우려로 그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소매 판매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호재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2.1%, 나스닥 1.7% 급등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 호재는 민감하고 악재는 둔감한다. 시장은 좀 더 반등, 낙폭에 따른 반등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우리가 3% 미만만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소폭 하락해서 2.91죠? 정도 수준이고, 또 서부 texas 원유가 그렇죠? 우리가
한 100달러 미만이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제는 소폭 올랐어요. 한 1.79가 올랐지만은 전반적으로 97.5달러, 100달러 미만이다 했죠. 근데 이번 주에 지금 좀 유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바이든이 13일서부터 16일까지인가요?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하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 원유 증산을 할 가능성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 외무장관이 발표한 걸로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유가가 다시 또 100달러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100달러 미만으로 머무냐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증폭되느냐 아니면 조금 완화되느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증시 상승폭이 조금 판가름 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1.6% 그리고 한 주 동안에는 3.8% 큰 폭의 약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달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주 연속 하락이다가 또 요번에 발표된 게 있죠. 경기 지표 2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0.4%대 성장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 봉쇄를 많이 했죠. 그 영향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지난 5월과 6월에 이 대중국 무역 수지가 28년 만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 7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악재로 국내에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지난주죠. 이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돼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7일 날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 추정치보다 하회했고 또 하반기 전망이 하향을 했어요. 낮게 또 하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이 7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크게 그러니까 나쁘게 봤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반등이 좀 더 나올 거를 기대되는 게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들, 그러니까 애플이 최근 저점 대비해서 16%나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19%나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 2차전지 16% 바닥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바닥 대비해서 좀 상승세가 의미 있게 나온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뭐 애플, 스마트폰 이러한 쪽으로 해서 성장주로 좀 시장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또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수급이 개선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한 2,600억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거래소 시장 쪽에. 그리고 한 주 동안에도 4,900억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14일날 옵션 만기였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장 마감 때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출하가 됐는데 그 물량 대부분을 기관이 받아줬다. 매물에 대한 상당히 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외국인 순매수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단순히 좀 하나 좀 부담되는 것은 환율 부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14원이 상승한 1326원. 요 부분 좀 부담이 돼요. 지금 우측 하단을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에 월봉 한 15년인가요? 한쯤 치는데 자, 최근에 이 13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 2008년도 수준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 좀 위안을 삼는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국내 원화만,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전반적인 달러당 약세 모습이죠. 자, 유로 달러 환율이 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1대1 교환이 가능한 수치까지 내려왔고 또 엔화 같은 경우도 24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 그러죠. 139엔째.
이러한 부분에서 동반적인 약세이기 때문에 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난주 큰 이벤트성이 부정적으로 나왔지만은 시장은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자,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낙폭 과대,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요. 이 거래소 시장이 21.7%, 그죠? 완전 바닥은 한 23% 되고, 코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26.2%, 그죠? 저점은 한 30%가 넘었죠. 자, 종합지수가 21, 26% 하락했다면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은 한 3, 40%씩 다 하락을 했다. 그러면 전반적인 보유한 종목군들 손실이 크죠. 그럼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타기, 즉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만한데 지금은 가능한 국면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낙폭에 따른 반등 관점이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거에 따른 오라는 거지. 이 인플레이션이고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아마 9월이나 10월 달에 가서 경기 침체가 지표로 구체화되면은 아마 지수가 또 반등을 했다가 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이 증시 격언에요.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지 부분에서는 아주 짧게 팔 기회가 없지만은 바닥 하락이 길고 그죠? 그리고 지루한 바닥권이 나타난다 해서 만약에 막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죠?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이 바닥은 상당히 아까 100일이라듯이 지루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또 추격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짧은 매매 바닥 요번에 또 올랐다 또 다시 빠지는 바닥은 길어지는 지루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시장이 좀 변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날 상승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지수 영향력이 큰 업종 대표주가 크게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대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우리가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장세, 시장 주도할 때는 이 많은 종목들 중간급들이 많이 올라가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 흐름에서는 아주 소수의 종목만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난주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해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해서 업종 대표주에 집중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요. 그죠? 이 삼성전자가 지난 7일날 그죠? 실적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6,800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4,800억 매도, 기관도 2,000억 매도. 그죠? 자, 그러면 이 6,800억 외국인들이 올해 작년 재작년 크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시장을 업종 대표주로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요. 이 똑같이 7일 이후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기관이 400억 매수, 개인만이 1,600억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업종 대표주들. 특히 삼성전자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역 헤드앤숄더,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는 헤드앤숄더라죠. 좌측 어깨 빠졌다가 또 머리 부분 나오고 또 반대로 우측 어깨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반대로 역 헤드앤이라는 것은 좌측 어깨 그리고 반등 그리고 머리 부분 완전 저점 바닥 찍고 또 올랐다가 우측 어깨 찍고 상승.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삼성전자한테 그렇죠? 나오는 모습인데 한번 삼성전자 주가 모습을 볼까요? 자, 이것이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2,500원이 상승, 그렇죠? 한 4% 넘는 상승의 모습을 놨는데, 자,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7월 7일날 260만 주, 금요일에는 540만 주나 순매수를 했다. 자,
우리가 주가가 6월 달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하락했다가 6월 중순에 한번 반등을 줬다가, 그죠? 그리고 6월 말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그리고 7월 달에 올라와서 우측 어깨 만들어 줬다가, 그죠? 다시 상승. 그러니까 이 역헤드 앤 숄더형 그런 모습이 출현이 됐다. 그래서 좀 지수는 삼성전자라든지 SK 시장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반등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SK 하이닉스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쪽을 보면요, 그죠? 이 대형주들은 뜨는데 우리가 이 소재, 그죠? 장비, 그죠? 부품주들,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많이 행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장삼일 바닥 배에서 이 바닥권에서 더 추가로 안 빠지고 행보하는 종목군들 를 한번 눈여겨보고, 또 여기에 조정을 받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 반도체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유진테크, PSK, 네페스 정도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특히 한솔케미칼을, 그죠? 눈여겨 봐달라라뇨. 그래서 반도체, 그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를 한다.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 중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만 아직 바닥권에서 전혀 탈피 못하는 완전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 전기전자 쪽이 좀 움직임이 좋은데 삼성전기가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은 올해도 지금 경기 침체로 실적, 특히 삼성전자가 2분기도 예상치 하회하고 하반기에 하향하는, 그죠?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삼성전기는 올해도, 그죠? 작년 대비 소폭 증가를 하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된다.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조 6천억대 영업이익을 바라본다. 이거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적자가 나는 그러한 사업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이 반도체 기판, 그죠? 그쪽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요번에 테슬라 뭐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공급 협상을 지금 논의 중이라 따르죠. 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삼성전기의 주가의 발목을 작년서부터 잡고 있는 MLCC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지역 봉쇄를 하면서 스마트폰 판매 부진 영향으로 MLCC도 부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되지만은, 자, 올해 자동차 MLCC에 대한 성능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삼성전기가 수행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그동안 스마트폰 뭐 이런 전자부품이 아니라, 그죠? 이 자율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MLCC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텐진 공장에서 3분기부터, 그죠? 이 생산 능력 수준을 점차 늘려간다. 그죠? 그런 점. 그러면 MLCC 부분도 지금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부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반도체 기판 부분들 상장,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서 삼성전기 업종 대표주죠. 또 업종 대표주, 우리가 한국을 대표한다 하면은 이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자동차죠. 자동차 모습, 그러니까 현대그룹과 관련된 회사들,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전반적인 상당히 안정된 부분이에요. 거기에 자율주행 관련 현대오토에버, 그죠? 계속적으로 관심.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 흐름대로 지난주 모습처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주도한다면 이러한 업종 대표주들 관심 필요하고, 또 바이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이오는 좀 눈여겨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이 지금 한 레벨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뒤따라서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가 올라왔듯이 중소형 바이오주도 조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종목군들 NK맥스,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제 한번 눈여겨 볼 필요 있어요. ST파. 그죠? 우리가 지난주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러한 종목군들. 자, 또 하나는 지금 곡물가들이 지금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죠.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곡물가 크게 오를 때, 이 음식료들이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제품 가격을. 근데 곡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애대의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죠. 원가는 내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CJ, 제일제당 대상. 특히 이 음식료들이 곡물가가 올라서 제품 가격 인상했다, 곡물가 내려오면 이것이 추세적으로 꽤 한 2, 3년은 상승한다 그러죠. 가격 사례를 볼 때. 그러한 부분에서 CJ, 제일제당. 그렇죠? 우선적으로 두고 대상 정도 보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도 최근에 하방 경직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뭐 SM이라든지 YG 엔터, 그렇죠? 특히 SM 쪽 보여는데 우리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좀 하이브를 많이 강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하이브는 그렇죠? 최근에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각 증권사마다 좀 목표가를 크게 하향했어요. 자, 하지만 크게 하향한 가격대도 지금 현재가하고 괴리율이 상당히 높죠. 보통 뭐 2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증권사에서 하향한 가격대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지금 16만 원대니까는 이러한 부분들 괴리도가 크고 또 지난번에 BTS 멤버의 첫 솔로 활동, 제이홉이 선곡 공개를 했는데 뭐라는 곡이죠? 주간 빌보드 차트 3개 부분에서 1위 했죠.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솔로 앨범을 전체적으로 발매를 했어요. 그렇죠? 요 이제 판매량이 뭐 100만 장이라든지 뭐 150만 장, 뭐 이렇게 좀 크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 매출 공백에 상당히 도움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죠. 또 신사업으로 모바일 게임이 지난 6월 말에 출시를 했죠. 자, 근데 12일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한 500만 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흥행 기대. 또 이버스 입점령이 아마 이번 달 말이나 8월 초순에 통합 이버스가 탄생이 될 텐데 출시가 될 텐데요. 이러한 플랫폼 쪽에 또 시장 성장, 또 NFT 하반기에 시장 진출 이러한 부분도 그렇죠? 신사업 본격화 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매출 공백 최소화. 또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죠. 2분기 뭐 짧게는 뭐 850억대, 많게는 900억대 이상도 봐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둔화되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다. 이러한 부분들 주가의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부각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하이브 갖고 계시고 신규로 엔터주를 하시는 분은 SM이라든지 YG 엔터를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보고다 이제 손실이 좀 크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손실이 크게 나서 좀 보유한 종목군들은 저는 교체 매매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종합지수가 6월 달에서부터 2600대에서 2300대 하에 했어요. 지금도 뭐 2300대 초반대니까는, 그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동반적인 시장 리스크로 해서 하락했던 부분으로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을 주게 된다 그러면 아마 낙폭 과대한 종목은 또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서 반등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바닥권에 관심 갖는 거 아까 반도체에서는 한솔케미칼, 유진테크, PSK, 네페스. 자, 그리고 5G 통신 장비 주도 우리가 지금 한번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죠. KMW, RFHIC 수급이 개선돼요. 이러한 종목군도. 또 화장품에서도 한국콜마 그리고 기타 종목의 이수화기라든지 LG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완전 바닥권 여행주인데요. 완전 바닥권에서 조금 수급 변화가 나오죠. 외국인 매수, 호텔 신라라든지, 뭐 모두 투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추세적이 아니지만 그동안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것이 지금 많이 축소하는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완전 바닥권 종목군들 또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전반적인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고 이게 지금 안 넘어오네. 다시 한번.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는 그럼 다음 기회에 이러한 종목군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그죠? 낙폭 손실 많이 본 종목 지금 매도 교체 매매보다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일정 부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죠? 특히 외국인이 주도하느냐 기관이 주도할 것이냐 보면서 업종 대표주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말씀드린 뭐 반도체, 5G 통신, 화장품, 기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또 일부 비중을 하느냐 그죠? 이런 부분은 시장의 주도 세력을 보면서 판단을 해 주십사라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 안내요. 자, 일단 지금 손실을 크게 본 상태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번 장이 계속적으로 상승, 본격적인 상승 전환된 것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어느 선에서 좀 물량을 줄이고 교체 매매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 벅차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